정원호 후보가 영광로 선대위, 매머드급의 선대위를 지금 띄웠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 지역구 의원 모두 다, 그다음에 네. 위원장들 전부 다 모두 다 해가지고 특히나 오세훈 10년 심판본부라는 기구를 꾸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도 지금 오늘 아침 인터뷰를 보니까 좀 시간이 며칠 더 걸릴 것 같다라고 네.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의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이 이제 5선의 구로구의 이인영 의원과 그다음에 우리란 말 쓰면 안 되는데 하여튼 우리 이게 습관적으로 나와서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이 우리라고 하시만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친근감이 가는 거지. 아니 안 불러주니까. 아니 국정조사 안 불러달라는 불러주네. 그건가요? 호소? 그러니까요. 불러주면 언제든 나가는데 안 불러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장 경쟁 후보였던 박주민, 전현희, 김영배 의원, 그다음에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상임 선대위원장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공동 선대위원장은 남인순, 진선미, 황희, 김영호, 진성준, 고민정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 어떻게 선대위 꾸리는 거랑 오세훈 시장 지금 캠프 꾸리는 거랑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 이 선대위를 보면서 진짜 해볼 만하다. 왜요? 선거가 진짜 해볼 만하다. 우리 잘하면 되겠다는 왜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용광로, 민주당끼리 모이는 게 무슨 용광로예요. 지금 민주당이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고 정부를 장악하고 있고 행정부를 입법부까지 장악해서 입법과 행정을 다 장악한 이후에 사법부를 공격하는 모습, 이런 뭔가 거대 권력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 민심 속에 퍼져 있어요. 존재해요. 그런데 어떤 매머드 선대위를 구성해서 다 거기 들어가서 막 몇십 명 모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세과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그런 우려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가지 말고 이 본인의 강점이라고 주장을 하는 게 행정 경험이잖아요. 12년에. 네. 그 행정 경험을 더 부각하는 방식으로 가서 오세훈 시장과 차별화를 해야지 정원호 후보가 빛이 나요. 그런데 이 민주당의 그냥 일원이 정원호가 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새 선대위에 상임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에 이런 그냥 우리가 매일 보는 이런 정치인들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야죠. 더 서울, 미래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을 넣어놨어야지 더 얘기가 돼요. 이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몇 명 들어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이 민주당 캠프가 구성된 걸 보고 네. 박원순 시즌 2 아니냐? 그렇죠.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남인순 있습니다. 뭐 이런 분 뭐 피해 호소인 하신 네, 분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컨셉을 완전히 잘못 잡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 오히려 오세훈 캠프가 좀 더 작지만 실용적이고 상징성 있는 인물들로 구성을 한다면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요 지금 정원호 후보만 잘한다고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매일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실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도 커버해야 되고 지금 본인들의 민심도 다독여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이 선대위 컨셉부터 잘못 잡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우리 개혁신당의 김성현 최고는 뭐 민주당에도 계셔 봤으니까 이제 서울시장 캠프 보통 민주당에서 이제 보통 경선이 끝나면 보통 이런 식으로 꾸리긴 하잖아요. 네. 대부분 뭐 용광로 선대위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이번에 면면이나 이런 구성된 걸 보면서 어떤 그러니까 개혁신당도 지금 김정철 후보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가졌나요? 일단 당청에서? 이걸 네. 구성을 딱 보면 저는 민주당의 이제 개파를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네. 첫 번째 드는 느낌은 도로 박원순. 그렇죠. 도로 박원순의 느낌이 너무 강해요. 음. 뭐 진성준 의원만 봐도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천준호 의원, 천준호 의원 비서실장이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런 분들 황희 이런 분들 이야기하는 이유가 네. 이분들이 박원순 때 어쨌든 정책이나 이런 걸 많이 하셨던 분들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도로 박원순 플러스 친명계가 좀 줄을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친청계 내가 말을 친청계. 잘못했네. 친청계가 좀 줄을 잡은 것 같다. 그래서 친명 쪽 사람들보다는 친청 그렇죠. 쪽이 좀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나중에 좀 내부에서도 좀 문제가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 지금 그쪽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맞아요. 되더라고요. 그쪽 예. 내부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전당대회가 진짜 선거라고 네, 생각하는 것 자기들 같아요. 지금 지방선거 눈앞에 없어요. 없어. 그러다 보면 아니 지금 전북은 난리라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전북은 진짜 왜냐면 전북이 캐스팅 보트라서 그러는 거라서. 심각하더라고요. 예, 아니 거기 친명 관련 지사는 바로 잘라버리고. 하루 만에 수사단이 조사해가지고 자르고 제명해버리고. 신청 쪽은 그냥 하루 만에 오히려 네. 면죄부를 줘가지고 면죄부를 줬죠. 바로 공천 줬는데 그걸 또 압수수색을 들어갔어요 그렇죠. 경찰이. 예.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싸우고 있어서 여기도 보니까 친청 쪽이 좀 줄을 잡은 것 같아서 이거 나중에 조금 다툼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음. 이게 저는 이제 정원 후보가 나오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처음에 뭐 대권을 꿈꾸면 불행해진다 그러길래 그러니까요. 어라 좀 뭐지 이건 선을 긋고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박원순 네. 후보와 아니 박원순 전 시장과 선을 긋고 뭔가 차별성을 부각하려나? 그러면 좀 그래도 중도층에서 좀 먹힐 수가 있겠는데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뜻이 아니었다. 뭐 사과한다. 지금은 오히려 완전 지금 캠프 구성이 도로 박원순이에요. 천주로 와. 예. 근데 지금 오세훈 10년에 대한 심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전에 서울 시민 대부분이 박원순 동안 뭐 했냐가 먼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그때는 정말 뭔가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쪽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네. 아니 도로 박원순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도 여태껏 하셨던 게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변한 게 없다. 아. 도대체 서울은 뭐 박원순으로 다시 갈 거냐?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바뀐 게 없다. 그러면 이 새로 바꿀 수 있는 건 우리 김정철 후보밖에 없다. 네. 이런 식으로 나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정철, 김정철, 해당했는데요? 김정철. 제가 안 나가기 때문에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니까 그 뭐 민주당에서 이제 오세훈 10년 심판부문에서 정말 꼼꼼하게 다 보겠다라고 그리고 지적하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오세훈 시장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제발 좀 꼼꼼하게 보고 네. 비판해 달라. 아마 알면 알수록 오세훈이 잘한 것들, 오세훈 서울시가 잘한 것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렇게 선대를 짜면 후보가 안 보이잖아요. 정확한 지적인 이렇게 것 같아요. 선수만 해도 이게 몇십 개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많아요. 이거 대선 캠프도 아니고 거의 이게 다 대선 이제 캠프급이죠. 이름 올리려고 하면서 네. 이렇게 한다 하는 건데 중요한 건 후보를 보고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이거를 과연 정원 후보가 원했을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안 굴러가요. 서로 한 마디씩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상임인데 쟤는 공동이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뭔 짓이냐고 이게 뭐 부본부장 그럼 뭐 본부에는 뭐 누가 있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름만 공동 부르는 거죠. 선대위원장도 누구부터 말하느냐 가지고 엄청 그렇지 아, 가나다 네. 순이냐 정말 뭐 중요하죠. 선수 이게 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정치라는 게 그런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배가 산으로 간다. 그다음에 이제 정원 후보 입장에서는 박원순 꼬리표를 이제 떼야 될 입장인데 사실 별 관련을 연관을 사람들이 안 지우고 있다가 이제 하는 게죠. 이거 딱 보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정의를 했잖아요. 네. 박원순 시장 때 네. 활약했던 사람들 네. 여기 기동민 전 의원 말씀은 완벽해요. 그분이 현역이 아니어서 그런 거지. 그냥 박원순 선대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이 이걸 뚫고 갈 수가 있겠느냐. 오세훈 10년을 얘기하는데요. 중간에 5년은 앞이에요. 아, 그건 생각도 안 나. 네. 그리고 그거는 무상급식으로 끝난 얘기예요. 2011년 끝난 얘기라고. 그럼 그 뒤에 한 9년 가까운 박원순 뒤에 5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억이란 게 순차적으로 있는 건데 아무리 오세훈 5년을 평가하고 박원순 생각 안 할 것 같아도 합니다. 분명히. 그럼 이제 오 시장 쪽에서는 이제 잡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거 네이밍을 좀 잘못한 것 네. 같아요. 오세훈 10년 심판본부라고 하니까 이제 5선 도전인데 4선 동안 10년밖에 못 했어? 그렇지. 이 그렇게 약간- 생각하잖아. 약간 좀 의아할 그렇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들은 이거를 오래 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그렇지. 의미인 거죠. 그래요? 그렇지. 근데 민주당은 여러 심판을 한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대안이 없어요. 어떤 대안이냐? 네,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시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요. 음. 그러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허술합니다. 특히나 지금 한강버스 엄청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인터뷰 보니까 물어봤더라고요. 정원 후보한테. 네. 한강버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취임하시면 물어봤죠. 기자분이 물어보니까 일단 중단시킨다. 중단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결과를 보고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한강 버스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지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실제적으로 이끌어낸 상황이 진짜 많아요. 이 한강 르네상스를 통해서 한강변을 정비를 한 사람이 다 오세훈 시장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 곳곳에 작은 공원들을 만든 사업 이것도 오세훈 시장이 다 한 거예요. 지금은 강북 전성시대라는 기치를 내걸고 네. 강북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강북 지역을 내가 다 개발하겠다. 이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값이 막 올라왔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누르고 있잖아요. 네. 강북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아니 재건축 재개발 다 해제한 거 아니냐. 아니, 박원순이 규제 다 묶고 35층 뭐 규제를 묶고 30% 임대주택 이걸 하면서 대대적으로 다 재건축 재개발을 해제했어요. 네. 제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그때 사업이 됐잖아요. 그럼 이미 입주했을 수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지역에서는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으로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여기서 정원우 후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고민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이 또 건드렸잖아요. 장특공제. 장특공 건드렸잖아요. 거기서 민주당에서 입장을 제대로 못 내고 있어요. 우리는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애매한 말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TV 토론 가서 질문을 또 받을 수밖에 없죠. 정원우 후보가. 그럼 거기서 정원우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정원우 대 오세훈이 아니라 이재명 대 오세훈의 대결로 흐름이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부동산 이슈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대비해야 되는데 정원호 후보 측은 뭐 대안이 없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런 대결이 펼쳐지기 어려울 것이다. 좀 그렇게 봐요. 아니 이민찬 대표님 이 서울 캠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오세훈 서울을 그냥 쫙 하니까 저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네. 부동산 정책 좋은데 참 정원호라는 사람이 얼마나 좀 과대평가됐느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 성동구에서 12년을 했잖아요. 그렇죠. 성동구 인구가 27만이에요. 27만. 네. 27만인데 서울 인구가 930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성동구 27만에서 12년 하는 거 좋은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부터 시작해서 한강 관련한 얘기부터 하는 그 말에 그 이슈에 대한 정원호 구청장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치 이걸 어떻게 건드리느냐가 선거의 핵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구청장 12년 했으니까 그 다음은 서울시장이야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그 부분 내가 서울시장 4선을 했고 10년을 했는데 이러이러하면은 구청장 레벨에서는 알 수가 없어. 12년 아니라 120년에도 몰라라는 거를 아주 척박하게 찍으면 이런 이 선대위 안에서 정원호 구청장은 여기서 묻혀버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그 후보가 묻힌다라는 게 얼마 전에 그 뉴스공장 그 정원호 후보자가 출연을 했는데 어떤 뭐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네네만 하고 지령받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네, 그냥 말들하고 어떤 좀 부가적인 자기가 후보로서 서울시를 어떻게 바꿔갈 거다라고 어떤 설명이 좀 풍부하게 나와야 되는데 김어준 씨가 앞에 다 설명하면 이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이거 그렇게 된다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좀 민주당에 좀 있었다 보니까 저 이제 박영선 서울시장 그쪽도 하고 그래가지고 4.7 때 계셨어요? 예. 4.7 재보궐?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아까 이게 이재명 대 오세훈으로 갈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건 국민의힘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지금 윤희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원호의 과대평가를 이야기하면서 정원호 대 오세훈으로 끌어가야지 이재명 대 오세훈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서울에서는 그러면은 오세훈이 져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지지율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가는데 지금은 정원호라는 사람이 굉장히 과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과 도로 박원순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캠프를 지금 구성을 딱 보면요. 제가 이 캠프 들어가면 만약 여기서 정책을 만들잖아요. 누가 이거 검증할 거냐면 진성준 의원이에요. 맞아요. 여기서는 딱 진성준 의원이 겁니다. 정책위 의장도 네. 하셨으니까. 예. 부동산 이분 전문가예요. 전문가죠. 여러분들 네. 다 아시잖아요. 마이크 끄면 뭐라 그러는지. 안 잡혀요. 아니 진짜 전문가거든요. 올라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오세훈 캠프에선 죽어라 부동산만 공격해도 되겠다. 예, 맞아요. 정말로 그것만 공격해도 뭐 하나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못 벗어나. 이 경제를 이념으로 대하는데 이거를 못 벗어나요. 맞아요. 아직도 집을 가지고 있으면 죄인이에요. 지주가 나쁜 사람이야. 땅을 가지고 있는 놈은 타도를 해야 돼. 여기서 못 벗어나요. 다만 거기 그걸 감추고 어떻게든 그거를 덜 아프게 얘기하려는 것뿐이지 그 사람들에게 세금 매기고 그 사람들을 잘못했고 막 그들의 재산을 뺏어야 된다라는 기본적 관념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쪽에서는 강하게 공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울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재산이 늘어나길 바라지 네. 줄어들길 바라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 이분들은 부자의 것을 뺏어야 된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다고요. 그런 부분을 잘 공략하면 그러니까 충분한 게 있어요. 정책위 의장, 그러니까 의원이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보여줬던 내용들이 네.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금투세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저는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우리가 금투세 논란이 한창 있을 때 네, 맞아. 본인이 뭐 장르만 여의던가요? 거기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주식 나 투자를 주식 하지 안 하는데. 않는데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주식 투자를 안 하는데 금투세 논의에 있어서 이걸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세상에 정책위 의장이라는 사람이 주식 투자도 안 하면서 이걸 이분이 얘기하는 게 금융이랑 경제 전문가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에요. 진짜 죄송하지만 정말 아니더라고요. 당뇨 출신이잖아요. 정말 네, 아니야. 네. 그래서 근데 이분이 캠프에서의 발언권이 엄청 세요. 맞아요. 세시고 네. 총학생회장 출신이잖아요. 아니 총학생회장. 고집이 엄청 세세요. 네. 자기의 뜻을 잘 안 굽혀.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경제적 논리나 숫자를 보지 않아요. 이념이야, 강의성이야. 네, 맞아요. 우리는 이대로 가야 돼.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공약이 다 이분 손에만 넘어가면 다 바뀌어. 그럼 맞아요. 놔두면은 다 바뀌어. 놔두면은 토지개혁도 하겠네. 이거 지주 원래 막 이런 말 뭐 나오고 이런 거 아니야? 지주 소장농 나오고. 마음 같아서는 서울시 전부 다 뺏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에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오세훈 대 이재명을 원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전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유주택자보다 무주택자가 많고 그것을 갈라치기 하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구도를 원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참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원호 구청장이 저는 이 성동구 내에서는 이런 작은 정책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민심을 터치하는 걸 잘했대요. 근데 이제 서울시정은 좀 다르거든요. 서울시정은 도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지 시민 개개인에게 모든 걸 다 감동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분명히 이 어떤 시정을 구정과 시정을 다뤄본 차이점은 토론회에서 저는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오세훈 시장의 아침 인터뷰를 저도 좀 꼼꼼하게 들어봤는데 특히나 장특공제가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 대통령이 불을 피우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원호 정원호 후보에게 물어보겠다. 대답을 정확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도 질문을 했는데 답이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장특공제 이 보유만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걸 전부 다 지금 폐지하자라는 거잖아요. 거주하는 거 빼놓고 이거에 대해서도 찬성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이 장특공제가 가져오는 게 지금 서울의 중위권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2억 원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딱 그 구간에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울시장 후보자로서 대답을 좀 해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이게 있더라고요. 한강벨트 때문에 그래요. 한강벨트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한강벨트가 민감하고 과거에 우리 선거 때도 한강벨트가 결국 서울의 어떤 결과를 갈랐어요. 대선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한강벨트의 이제 중위값보다 조금 높은 아파트들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계속해서 답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정원호 청장은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죠. 이재명을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끝까지 아마 저는 뭐 최대한 답을 미룰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 좌파 ATM이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서울시가 좌파 ATM이 계속되고 그 있다. 메시지는 어떻게 보세요, 진짜? 아니 저는 이 좌파 ATM이라는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사실은. 아, 왜냐하면은 맞아요. 사실 박원순 시장 때 저는 태양광 막 이런 거 한다면서 뭐 보조금 지급한다면서 막 아파트 단지
그 자기 집에다가 다 태양광 뭐 붙였지. 설치하게 막 했거든요. 다 붙였어요. 저는 이거 왜 했는지 진짜 몰랐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나중에 이 태양광 업자들의 저쪽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깨닫고 많죠. 아 이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렇다면 ATM 맞네. 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나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저는 오세훈 시장한테 분명하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강버스 포기하세요. 한강버스. 한강버스 진짜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한강 앞에 살거든요. 요번에도 저희 아이하고 네. 그저께 한강을 걸었어요. 근데 네. 유람선이 이렇게 가는데 네. 한강버스 이렇게 가는 거야. 네. 한강버스가 조금 더 빨라요. 이렇게. 네. 우리 아이가 7살인데 그러는 거예요. 네. 저 유람선과 저 유람선의 차이가 뭐냐요. 아. 내가 뭐라 그래야 돼. 왜냐면 한강버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속도도 속도지만 플랫폼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한강버스에서 내려서 다시 도로로 와서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걸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 수단으로선 매우 부적절해요. 그러니까 뭐 드론 택시가 되지 않는 한 지금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포기하는 게 맞다. 오히려 그런 거를 자기가 뭐 실책을 인정하고 대신에 성과도 많아요. 한강 르네상스에 대해서 한 게 많으니까 나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내가 시정하겠다. 인정하고 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한강 버스를 포기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예요. 한강 버스가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 큰 대도시 한강에서 서울에서 한강을 포기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가야 할 길은 맞아요. 한강을 활용해서 교통수단도 만들고 여러 가지 놀이 여가문화도 만들고 이것은 가야 할 방향은 맞아요. 그런데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정비하고 고도화시킬지를 우리가 점점 좀 더 논의해야지 서울이라는 도시가 좀 더 완성도 있어지는 것이지 뭐 좋은 지적이에요. 플랫폼 간의 거리가 멀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 또 한강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를 논의해야지 논란이 있으니까 포기하겠다.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이민찬 대변인이 강원도 빨리 가셔야 돼요. 한강 얘기를 하면 할수록 지금 선거 며칠 안 남았고 아니, 저는 안 아니니까, 좋아서 그러는 그럼이나. 거지. 저는 선거 전략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맞아요. 얘기가 나오면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리고 드론 택시 나온 다음에 그럼 드론 택시 타지 뭐 하려고 한강에서 버스를 타. 한강 버스를 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한강에 대한 접근성이 다른 나라 뭐 파리나 런던이나 너무 다르니까 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에 대한 고려가 적었기 때문에 지금 비난을 받는 건데 이걸 당장 오 시장님 그럼 한강버스 안 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이 얘기가 덜 나오도록 해야죠. 그게 선거 전략이지.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오세훈 시장의 가장 큰 장점,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중에 가장 큰 장점 합리성이에요. 그 분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부분이야. 근데 한강버스는 아무리 변해도 합리성이 부합하기 어려워요.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을 왜 까먹냐고. 그러니까 얘기를 좀 덜 하려고 그런다고. 알겠어요.